예, 종목별 변동성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흐름이죠. 이 시간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특징주들 보고요. 그 가운데 유망주까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두 분 함께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김진규 선임 매니저 월요일 함께하시고요. 또 오늘부터 월요일 날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유진 부장님은 저희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가셨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또 종목 발굴을 위해서 오늘 이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 변화들이 좀 있죠. 먼저 신유진 부장님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띕니까?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동사는 이번 주 17, 18일경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체코원전 기대감이 무색하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자회사로 있던 영업이익 1조 이상을 내던 두산밥켓이 동사에서 빠지고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가게 되면 연결 실적이 80% 이상 급감하면서 밸류 부담이 커집니다.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고 배당금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임박했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정되지 못했을 시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확률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 보유 중이신데 어느 정도 이익 실현도 가능하다면 베팅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데요.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을 떠올렸듯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이고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소형원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 투자했고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탄소 배출, 에너지 안보 등 이슈로 뉴스케일 파워도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이외에 가스터빈, 풍력 등 신재생 쪽에서도 매우 앞선 회사입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기대되는 건 우리 기업들은 시공 능력, 가격 경쟁력, 공사 기간을 제때 지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파이낸싱 지원과 국방 외교 등에 힘입어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수주로 이 프로젝트만 총 30조 원 규모고 대기 검토 중인 원전 프로젝트들의 줄줄이 있어서 사기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부족한데 기존의 화석연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원전의 확대 방침을 담은 법안에 서명하는 등 유럽에 이어 미국도 원전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일단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하에 달려있지만 매우 유력시 되고 있고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쪽의 프로젝트 이에 로드맵이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센티멘트 면에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원전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지배구조 변화,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등의 이슈는 금세 사그라들고 원래 주력 사업의 본연 실적이 업사이드면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배구조 이슈가 벌어지기 전에도 두산바퀴는 참전사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측정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현금으론 재무 이슈에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관련 없던 이슈가 부각된 것뿐이고 개인적으로는 주가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꼭 따냈으면 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상당히 관심권에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오늘 보면 다른 기업도 오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약간 좀 노이즈가 있군요.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추후에도 뭐 그런 밸류 부담이 없어지거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김진규 매니저께서는 어떤 종목 발견하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섹터인 한전기술을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보다는 이러한 원전이나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섹터에 지금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동반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이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엔지니어링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140만 와트짜리 신형 경수로 설계 기술을 개발한 그러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원전 확대로 인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체코, UAE 등 다양한 국가들에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UAE 같은 경우에는 총 160만 와트 정도의 원전 4기를 지난 이제 2009년에 한번 수주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1년, 22년 3호기 그리고 2호기 이렇게 공급을 해왔던 그 레코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전 기술의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대형 원전과 SMR 등 이제 신규 원전 건설 등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수가 강하고 현재 흐름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방산 이런 쪽이 워낙 관심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원전 섹터에 있었지만 두 분의 이제 종목별 시각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 유망주 발굴해 보도록 할게요. 신유진 부장님, 유망주로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요. 넥스트 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지면서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로보택시 및 FXD 발표 연기설로 조정이 크게 나왔지만 일단 반영은 됐고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자율주행 테마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굉장히 소외된 회사 중 하나인데요. 동사는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곧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카메라, 이미지, 영상에 특화된 ISP와 AHD가 주력 아이템으로 영상 디지털 신호를 실시간으로 센싱, 전송, 데이터를 인식 처리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 자동차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만 처리하지 않고 가장 끝인 엣지단 프로세스에서 먼저 처리하는데 관련한 아파트 6 반도체 칩 풀 라인업을 개발했고 글로벌 유수의 업체로부터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4, 5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법제화 가능성이 큰 모든 신차가 장착해야 하는 레벨 2, 3 기준에 부합하는 반도체 칩을 개발, 실제 양산, 상용화에 적응하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곧 예를 들어서 차량 내부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도 운전자, 동승자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곧 운전을 하면 카메라가 후각 센서와 결합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든지 등 차량 내 카메라 개수 증가는 물론이고 여러 기능을 하는 카메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ISP, AHD 등 단순 부품으로만 공급했다면 여러 기능을 모은 반도체 칩을 납품하게 되면서 단가 또한 급상승하고 향후 매출 가지성이 큰 상황인데요. ISP, AHD는 이미 현대기아차, 중국 자동차 회사의 수년 전부터 공급정이 있었고 반도체 칩 형태의 매출은 이 일본 자동차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요. 가장 최근 개발된 아파치 6 반도체 칩이 글로벌 업체 수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여러 인증이 필수인데 이미 레퍼런스를 충분히 갖고 있고요. 글로벌 이미지 센서 칩 회사와도 여러 코어를 거치면서 자동차 외 농기계, 방위, 로봇 등 여러 업체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ISP라는 IP가 카메라의 필수인데 20년 이상의 업력에 여러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카메라가 필요한 어떤 업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여겨집니다. 예. 실적은 아직 300억대 매출에 수백억 적자 수준이지만 연구 개발비에 쏟아부었기 때문이고 그동안의 투자가 이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요. 상장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SK 시그넷, FI 재무투자자들의 약 15%에 달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굉장히 눌려 있었었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렸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는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네. 실적 또한 중국 쪽에 지연됐던 물량이 재개되고 이제 이 글로벌 일본양 이런 기존 고객사양 수주권만으로도 25년 실적이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확정 가능성도 높고요. 글로벌 유럽 고객사양 수주 기대감도 높고 그 뒤에 있을 미국 고객사양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높게 있어서 이제
크게 변화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꽤 눌려 있는 네.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1차 목표가는 15,000원 수준이고요. 네. 손절가는 글로벌 수주권이 모두 드랍되기 전까지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목표가만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매니저님 오늘 유망주는요? 네, 저는 현대로템 가져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로템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방산 업체 중에서는 지금 흐름상 상당히 조금 흐름이 더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가 12% 갭 상승을 하게 되었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하나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수출 잔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가장 가시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폴란드 K2 전차 추가 계획이 연내에 이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폴란드 정부와 관련해가지고 수출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템의 리스크도 존재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규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4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그리고 신유진 부장님은 넥스트칩 두 종목 관심주였습니다. 오늘의 종목 발견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함께했고요. 김경준 부장님은 기존처럼 다른 요일에 또 이 코너에 와서 종목 얘기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